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연명입니다. 14쪽부터 그동안 민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하실 경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원 조정을 하되 그 재원 조정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가 워낙 급변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막대한 재원 부담에 비해서 노후 보장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기타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세 번째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안정 강화는 역시 필요한 것이고 구체적인 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금개혁의 큰 원칙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특위에서는 다층적 노후보장제도의 그랜드 비전, 즉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세팅되는 게 좋겠다는 큰 비전을 전제로 하되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개혁해야 될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혁해야 될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에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하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 급여 산식 내 파라미터 값의 제한적 조정, 가령 국민연금의 A값, B값 비중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하고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아시겠지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그 두 가지 중심적인 그 주장들이 있는데, 특위에서는 이 두 가지 안에 일단 병렬적으로 저희 그 민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거친 한 이후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목곡지입니다. 기대연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행 그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걸 67세 더 이후로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가입 연령이 현행 59세인데 이거를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두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하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후 소득 공백 이런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는 현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연금보험료가 지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영세 자영업자 부분도 한번 확대하는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병역, 실업 등의 크레딧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으로 기초연금 인상되는 것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다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저소득층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70% 범위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 아니면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급 대상자를 낮추거나 혹은 높이는 문제는 단순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동그라미는 기초연금이 인상되게 되면 국민연금과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연금 가입 유인이 장기 가입 유인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동그라미 내용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영연금은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재정 안정화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특수직영연금은 지난 4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었던 불합리한 특혜 요인 같은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상당 부분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혹은 이게 잘 고려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 기존 개혁의 성과 바탕 위에서 추가적으로 재정 안정화 방향을 검토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국고보전 증가 원인과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적용이 공무원연금이 바뀌게 되면 군인연금도 이제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월급의 8.3%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선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현행 제도를 전제로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 예를 들어 가입률을 높이고 일시금 지급을 좀 줄이고 연금 수급 비율을 좀 높이는 것. 또 하나는 약간 구조개혁적 성격으로 퇴직금 중에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제도 변경을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퇴직연금에 대한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